그리고 어제 이 사저로 들어가면서도 그 상황들을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이분을 상식의 눈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 그 미소를 띠시면서 뭐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예. 정말 무슨 그 평상시 선거 운동하는 모습이나 아, 예, 아니면 진짜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사저로 돌아가는 모습? 예. 뭐 이런 걸 이제 연상하게 했고, 그런데 또 뒤에 나오는 말은 집안에 들어가서 뭐 눈물을 펑펑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네네네. 좀 국민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롱하시는 것도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예. 아,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그러게요. 4년이요. 예,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있었을까. 예. 좀 아득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예, 앞으로도 솔직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금 오늘 조간신문을 봐도요. 네. 그리고 뭐 어제 저녁 메인 뉴스 등등을 봐도 사실상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던데 그렇게 네네. 봐야겠죠. 이분은 제가 생각하기는요. 우선 예. 탄핵이 정말 될 줄 몰랐던 분 같아요. 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과 혼란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라고 하면 진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일 텐데요. 예.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가해자인데 예. 가해자로서의 일말의 어떤 돌아봄이랄까 아니면 상황인식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시는 고통, 이제까지 뭐 정말 차가운 바닥에서 촛불을 들면서 외쳤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예.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안드로메다로 보내신 것 같고, 뭐 그래서 예. 이 상식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예. 이분이 진짜 상황인식이라든가 공감 능력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없으신 것 같고요. 예. 어제 그 KBS 전 기자인 최경영 기자가 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저는 생각이 나던데요. 아하. 탄핵 순간 KBS 정치부는 침울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예상을 못했던 거지요. 정치부 기자들의 보고도 탄핵 기각으로 나와서 탄핵 전날 KBS는 특집 편성을 6부작까지 이제는 대통합이다 따위를 하려다 급 1부작만 했다는 이야기를 기자 선배로부터 들었습니다. 하하. 뭐 이런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물론 이제 들은 말이어서 KBS 전체가 그랬는지는 저희가 확인은 좀 힘들겠습니다만 상당한 기류가 KBS 정치부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정말 기각이 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본인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좀 네. 우려스러운 게 이렇게 지금 박근혜 씨가 들어가면서도 사실상 불복 메시지를 전하고 지금 사저로 그렇죠. 들어갔는데 예. 지금 이른바 그 친박 단체들의 폭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도를 좀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럼요. 벌써 세 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 폭력의 근원을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도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예. 이분들은 우선 국가 권력과 자신들을 좀 동일시하시는 것 같아요. 국가 권력과. 예. 공권력은 강할수록 바람직하고, 예. 국가는 무엇을 해도 옳고, 또 이 국가를 지켜오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하. 이분들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입장에는 한 번도 처해보지도 않으신 것 같고 공감도 역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옳고 나도 옳고 탄핵 국면에서 일어나는 나의 분노도 너무나 옳은 것이다. 나머지는 다 진압되고 집탄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예.
이분들은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끊이지 않았던 숱한 집회들 아마 모두를 불온시하셨을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런 집회들은 뭐 진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예전에 뭐 많은 이제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군봉과 최루탄과 물대포와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닌 것이 쌍용차, 용산 참사, 세월호, 뭐 또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신 시국 집회에서도 예.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편에 이분들은 서셨겠죠. 그러니까 뭐 단식하는 유가족들 앞에서도 폭식투쟁을 또 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지 않았을까. 탄기국 집회가 뭐 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 그럼요. 할 수는 있죠.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러던 차에 이렇게 집회에 가시면 그분들은 아마 해방구였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눈치 보여서 말씀 못 하셨던 것들도 좀 속 시원하게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 이게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다는 게 문제였죠. 그렇죠. 예. 예,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 그러고 뭐 군대 일어나야 된다 그러고 이런 이제 글귀만 봐도 저희가 사실 섬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폭력을 마구잡이로 행사까지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사사고까지 났었는데요. 예.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두 측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죠. 그렇죠. 예. 이렇게 폭력 사태로 세 분의 소중한 목숨이 뭐 이렇게 잃어버린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셔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는 또 입을 꽉 닫고 계시고요. 예. 경찰의 책임도 뭐 우리 민동기 국장께서 누차 말씀을 해오셨습니다만 정말 큽니다. 예. 집회가 이렇게 평화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갈 때는 경찰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뭐 이제까지 시국 집회에서 보여왔던 모습을 지금은 경찰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이런 이제 폭력성을 더 부각시키고 더 배가 되게 하는 뭐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드네요. 아니 가포 비상령이 지금 발령이 됐는데 그렇게 헌잡해 있는 경찰 병력이 쉽게 뚫리는 건 저는 좀 이상해가지고요. 그게.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버스를 당기지 않고 밀어서 그게 뚫린 거다 뭐 이렇게 참 뭐 웃픈 이야기를 또 하시던데요. 그야말로 이런 면에서 보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그야말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뭐 제1 책임자일 텐데요. 보다 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는 탄핵이 됐지만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검찰 수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본격적인 수사에 이제 돌입한다는 그런 전망이 많긴 하던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모습에서 과연 순탄하게 좀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는가, 뭐 그러니까요. 이런 좀 걱정들을 하시죠. 저도 이 부분이 염려스러운데요. 소란이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대선 국면은 이미 시작된 것 아닙니까? 물론 아직 뭐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좀 그 순탄한 대선 과정을 위해서 수사가 좀 잠정 연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여기서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부메랑을 좀 만들었다. 뭐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정말 국민이 원하는 대로 진실하게 좀 사죄를 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국민들 마음이 약하세요. 개인적으로 불행이 계속되는 박 전 대통령을 보면서도 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동정론조차 스스로 좀 걷어차 버리셔서
예, 국민의 공감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검찰도 한번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검찰도 국민의 눈치를 보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